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이 탐내는 반도체 기술 20배 성장하기 전에 한 주라도 꼭 사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20배 성장합니다, 10배 이상 갑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됩니다, 인생 역전 주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당장에 갈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분명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과거에도 분명히 4월 21일에 뭐라 했어요. 4월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룩스라는 종목을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소룩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4월달이 지나가니까 상한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가 10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이에요. 사실상의 뭐 모멘텀은 좀 다르긴 해도 제가 차트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를 우선시적으로 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매수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뭐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매력적인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작년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시노펙스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 3배에서 4배 사이에서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자,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이 네오리진이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10월 26일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가 지금 한 70%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재급등, 상한가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물량 소화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날리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2배에서 3배, 많게는 5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분명히 삼성도 눈독을 들이는 그런 기술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 내년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섹터,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이 이번 달에 코스피 선물을 사상 최대치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선물을 사상 최대치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뭐한다, 강한 상승을 가지고 갈 확률이 크다라는 기대감으로서 외국인이 뭐한다고요? 사상 최대치라는 이런 엄청난 물량을 뭐합니까? 매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상방에 베팅을 하고 사상 최대치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쓸어 담느냐, 무엇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될 확률이 큽니까? 내년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뭐가 된다?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무엇을 쓸어 담는지, 무엇을 매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봤더니 무엇을 쓸어 담고 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쓸어 담는 이유가 있었다. 뭐요?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쓸어 담으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을 쓸어 담고 있긴 한데, 보면은 12만 전자, 19만 닉스, 이미 목표가도 뭐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신고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신고가.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미 뭐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D램, 낸드 뭐 이런 것들이 이 반도체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뭐까지 따라오고 있냐고 하면은, 저는 일단 늘 말하지만 차트를 먼저 본다 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차트론적으로 봤을 때 뭐합니까? 자,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점진적인 뭐라고 있어요? 우상향을 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이런 상승과 함께 지금 이 8만 원이란 구간대만 강력하게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할 수 있다? 신고가 랠리로 달릴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알겠죠? 제가 늘 얘기한 게 신고가 랠리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저항대, 신고에 강한 저항대에서 플러스 50%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보통의 신고가 목표가라 했죠. 신고가 랠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 8만 원에서 지금 50%를 보면 12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12만 원을 제시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엄청나게 산다 했잖아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올해만 얼마요? 올해만 16조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기준이에요. 그럼 이번 주까지 하면요, 거의 17조에서 18조를 매수했다라는 건데, 이게 연간 기준으로 뭐다? 역대 최대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뭐예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한 상승을 외국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자, 외국인이 이번 연도에 매수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번 연도 1월입니다. 그 지금 마지막 주가요. 그럼 지금 사실상의 이 박스권을 상단과 하단을 그려봤을 때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느냐? 자, 약 6만 6천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어요. 6만 6천 원 정도. 그럼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더 주가의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외국인들은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익 때려봐야 매물 나와버린다고 하면요.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기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깬다라고 하면 이제 손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의 외국인들은 평단 대비 얼마 정도까지 올리게 되냐고 하면요. 보통 2배 정도 올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럼 지금 한 6만 5천, 6만 6천 잡았을 때 보통 1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신고가 랠리라든지 외국인들 평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정말 삼성전자가 2배가 아니죠. 지금 대상 50% 정도 더 오른다.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럼 강태공 정말 지금 삼성전자 50%나 오르는데 지금 사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5만 5천 대비해서 약 5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시켜드렸어요? 6월 20일에 작년입니다. 올해 아니에요. 작년 6월 20일에 지금 이 가격 오면 몰빵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제가 막 다 설명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 5천에서 6만 원 이 구간에서는 최고의 분할 매수 구간이 될 거니까 풀매수해야 된다, 몰빵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매수기에 정확하게 주고 사실 시장 무너져서 한 번 더 무너지긴 했지만 얼추 이 구간에서 매수기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고 뭐한다? 지금 자리에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삼성전자를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이유는 사라고 이야기 못한 이유는 1.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뭐요? 소개시켜드리고 50%가 올랐다. 두 번째 뭐냐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올라봐야 1년 동안 얼마? 1년 동안 50% 오른 거예요. 1년 동안 50%.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뭐가 움직이냐? 반도체 랠리가 시작합니다. 랠리. 삼성전자의 상승은요. 반도체 상승과 함께 반도체 랠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이 반도체 랠리에 있어서 반도체 랠리가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뭐가 되냐? 대장보다는 뭐야? 소부장이 더 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이제 밑밥, 떡밥만 깔아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만 형성해놓고 여기 시장의 분위기만 잡아놓고 나머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자, 아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50% 올랐다 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이 1년 동안 50%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반도체 업종들의 반등도 맞지만 최근에 챗GPT와 함께 AI를 통한 뭐가요? HBM이라는 모멘텀으로서 시장에 뭐가 나옵니까? 반도체 훈풍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발 모멘텀, HBM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수혜주로서 주가의 상승을 가지고 왔는데, 자,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 분명히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1년에 50% 올랐다 했죠. 근데 얼마? HBM 수혜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게 7월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만 255%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서 몇 배? 약 7배가 올랐습니다. 자, 최근 바닥 대비해서는 20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0% 오를 때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이 다른 반사이익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몇 배가 오른다? 500%도 더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똑같은 시간 대비, 기간 대비라 본다고 하면요, 50%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500%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가급적이면 매수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사면은 2배는 먹을 자리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까지만 가도 2배는 먹을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올인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굳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반도체 업황 회복 본격화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사실상에는 소부장들이 더 주가가 힘을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증권가에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굳이 소부장을 주식을 살 이유가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주가 반등 국면에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종목들의 주가 업체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뭘 보면 좋냐?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소부장 관련돼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이라든지 아니면 뭐 HBM이라든지 인공지능 AI 반도체라든지 뭐 반도체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돼서 어떤 곳에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은 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런 섹터도 안 정해놓고 싶어요. 왜? 최근에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온디바이스 AI고 CXL이고 뭐 HBM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섹터를 안 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는 기업, 언젠간 가도 가는 것 중에 하나 뭐냐고 하면요, 기술 특례 상장.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떠올리는데, 절대 상장 폐지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뭡니까? 소부장, 특례 상장, 증권사 새 먹거리 장점 부과. 그래서 이 특례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미래 먹거리 사업과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서 과거부터 이제 부각이 됐어요, 장점이. 근데 문제는 뭐야? 부각이 되자마자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지금 소부장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제대로 올라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가에 잘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그냥 기술 특례 상장 제일 오래된 기업,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메탈라이프라는 기업이요.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1호입니다. 기술특례 1호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기술특례 1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절대 상패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소부장도 맞지만 어쨌든 이 메탈라이프라는 기업도 반도체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반사익이 있고, 어떤 반도체냐고 하면요, RFHIC 메탈라이프 차세대 전력 반도체다. 그래서 육성 정책의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RFAIC가 붙으면 여러분들이 슬슬 눈치를 좀 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메탈라이프라는 기업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RF 머티리얼즈라고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탈라이프가 지금 보면 RF 머티리얼즈로 상호가 변경됐고요. 어쨌든 이런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어디로 수혜를 받느냐? 자, 차세대 GaN 기술이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 전력 소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전력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RF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반도체 사실 중심은 인공지능과 전력 반도체다라고 하는데, 이 전력 반도체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 반도체 핵심은 뭐다? 무선 통신을 이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는 무선 통신을 하는데 이 5G 등 그러니까 6G까지 해가지고 무선 통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가 됩니다. 지라갈륨 반도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으로 무선 통신이라는 거는 로봇 간에서도 그렇고요. 자율주행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 지금 모든 이 4차 산업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로봇, 인공지능, AI 이런 쪽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라 보시면 좋고, 여기서 핵심이 뭐다? 전력 반도체인 GaN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일본 도시바가 뭐 했습니까? 74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상장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도시바가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고 하면은 1조 2천억을 투자하는데 전력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당하니까 우리 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회사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로 본다?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 반도체에 투자해서 다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만큼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뭐예요? 이 전력 반도체 역시도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자, 보면 이제 올해도 뉴스가 나왔지만 초절전 GaN 전력 반도체 시대에 온다라고 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세대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하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전담 사업팀을 신설할 정도로, 자, 여러분들 알죠? 로봇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전담 사업팀을 신설한다는 거는 삼성이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로 눈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 역시도 보면요. 1억 2,600만 달러에서 20억 달러, 연평균 59%씩 약 얼마? 약 20배가 성장하는 그런 시장 규모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하기 시작해요? 삼성전자가 2025년부터 GaN 전력 반도체 양산한다 하죠. 그러면 2025년부터 양산하면요. 이 양산 기대감으로 언제부터 움직이느냐? 내년부터 움직이기에는 모멘텀이 뭐다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라는 거고요. 특히나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합니까? 삼성도 눈독 들이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굉장히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그냥 8,000원 정도까지 아래로 여놓고 분할 매수 하시고요. 이 7,000원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 다 뚫어내면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RF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 투자하기 싫어요. 난 단타 좋아해 하시는 분들 뭐 해달라? 자, 영상 하단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뭐 해드린다?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254개 종목, 이번 2023년도 254개 종목 매매한 만큼 다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